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1일 축구올림픽과 해외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질 대 미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은 전체적으로 이번 올림픽에서는 실리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야 전반부터 빠르게 골이 나와서 상대가 맞불로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브라질이 미국 상대로 크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토너먼트에서는 공격력이 아주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데 브라질이 수비적인 플랜 A를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 이어서 미국은 연장 혈투를 2번이나 치렀다. 결국 8강 일본전이나 4강 독일전이나 모두 골이 90분 이내에 나오지 않았던 탓이다. 월드컵에서 광탈했을 당시 공격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공격이 불가능해서 피지컬 위주의 공격만 했던 악몽이 떠오르게 될 수도 있겠다. 특히 브라질도 아예 실리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기도 하다. 브라질이 전체적으로 실리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토너먼트에서 공격의 정교함이나 화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꽤 심상찮은 상황이다. 미국이 8강과 4강에 이어서 경기를 주도하지만 정작 골이 들어가지 않는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페예노르트 대 빌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예노르트는 아인트호벤을 상대로는 4대4 난전 끝에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었다. 상대의 강한 압박에 주도권을 크게 내주었지만 오히려 공격 전개에서는 페예노르트가 더 앞섰던 케이스다. 3백으로의 변환이 어느 정도 수비적인 혼란을 가져온 감은 있으나 16개의 슈팅 중 11개를 유유 슈팅으로 만들어내면서 화력전에서의 강점은 꾸준히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다. 이어서 빌럼이 2부에서는 강호의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다만 1부에서의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큰 리그 특성상 2부에서 탑독인 팀들도 1부에서는 강제적으로 롱볼 양상의 경기를 치르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던 편이다. 엠맨 같은 팀들도 일부에서는 롱킥 이외에는 별다른 수를 내지 못하면서 한 시즌 만에 강등이 된 바 있었다. 일단 페예노르트 상대로도 압박이나 주도권 싸움에서 맞불을 놓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일단 빌럼이 2부에서야 강호였지만 2부 강호들도 1부에서는 크게 길을 펴지 못했던 것이 네덜란드 리그의 현실이다. 결국 페예노르트가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주도권을 꽉 쥐고 나서게 될 수 있다. 적어도 페예노르트가 공격에서의 효율이라는 면에서는 300을 가동하는 올 시즌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이번 경기 페예노르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FA컵에서 맨시티를 잡고 커뮤니티 실드로 올라왔다. 당시에는 맨유가 중원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에서 롱킥으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해서 승리를 거둔 바 있었다. 물론 당시에는 맨시티가 디아스를 벤치로 돌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고 현재 센터백에 상당히 누수가 많은 상황이라 맨유가 오히려 수비진 구성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맨시티는 디아스에게 수비적인 안정감을 크게 의존하는 면모가 있다. 지난 시즌 전 후반기 수비의 퀄리티도 디아스의 폼에 따라서 결정되었던 셈이다. 일단 펩 감독이 디아스를 지난 FA컵 결승에서 제외하는 등 이상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선제골의 빌미가 되었던 그바르디올의 실수는 없었을 듯하다. 물론 맨시티의 문제는 아예 잠그고 나올 맨유의 수비다. 홀란드가 의외로 큰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데 동료들의 지원이 적으면 그대로 폼이 하락한다는 점이 큰 변수다.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맨시티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맨유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나온 케이스를 생각하면 홀란드도 동료들의 지원이 적어서 고립되거나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도 디아스가 또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의 의아한 선택이 아니면 맨시티가 수비적으로 안정세를 가져가면서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네이메언 대 트벤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메언의 특징은 강한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때문에 늘 수비적인 약점은 지고 가는 성향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아인트호벤이나 페예노르트 같은 강호를 상대로 화력전이 된다는 특성은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네이메언이 트벤테가 점유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강점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네이메언은 점유를 잡는 것에 크게 매달리지는 않는 편이다. 이어서 트벤테는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의 힘이 좀 떨어지는 형국이었다. 원정에서도 점유를 못 가져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강호들의 강한 공격성을 커버하는 것을 어려워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지난 시즌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두지를 못했고 지난 주중에 잘츠부르크와의 원정길이라는 점도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 결국 트벤테가 원정에서는 다소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상대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네이메언이 트벤테에게 점유를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네이메언이 굳이 점유를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격력을 쏟아붓는 것은 가능한 전력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네이메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메러시티 대 알크마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메러시티는 전체적으로 강팀에게는 상당히 전력 차이가 큰 것을 보여주는 타입이다. 중앙에서의 전개나 주도권을 쥐는 것을 대체로 선호하는 타입인데 강호들을 상대로는 중앙에서의 전개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결국 알메러시티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시즌에도 스파르타, 트벤테, 아약스 같은 강호들에게 세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적으로도 강호 상대로는 무력한 감이 있다. 이어서 알크마르가 중앙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이 옆으로 세워버리는 성향이 있다. 다만 약체들을 상대로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페예노르트나 아인트호벤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래 팀들에게는 지난 시즌에도 1패만 기록한 상태다. 주포인 파블리디스의 벤피카 이적도 페럿을 데려와서 메웠는데 하위권 엑셀시오르 상대로도 17골로 선전했던 자원이다. 알크마르가 여전히 크게 우세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알메러시티가 결국 강호들 상대로는 중앙 주도권 싸움에서 크게 밀리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다. 강호들을 상대로는 알크마르가 빌드업이 옆으로 세면서 부진한 케이스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약체들을 상대로는 전적이나 체급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향까지는 아니었다. 이번 경기 알크마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인트호벤 대 발베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인트호벤은 지난 요한 크루이프 컵에서도 4골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보츠 감독 특유의 강한 공격성은 유지를 하는 모습이다. 다만 35%의 점유만 내주고도 4골을 허용하고 준우승한 것은 상당히 아쉬웠던 점이었다. 지난 시즌에는 압박으로 상대 진영의 상대를 가둬버리고 가는 능력치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유효 슈팅만 10개 이상을 내주는 등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좀 떨어져 보였다. 이어서 발베이크는 전체적으로 강호들을 상대로는 잠그기로 일관하는 편이다. 다만 발바이크의 수비를 강호들이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위트레흐트나 알크마르 같은 팀들도 발바이크 상대로는 다득점 상황을 무리 없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원정에서는 11위 이상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등 전형적인 중하위권 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결국 강호들이 발바이크의 수비를 공략하는 것을 거의 어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인트호벤이 지난 시즌 대비 수비적인 역량이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공격력과 강하게 프레스를 거는 성향은 여전히 유효했던 모습이었다. 아인트호벤이 화력으로 누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번 경기 아인트호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